돌아다니면서 저희 술 취한 같은 배경하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저희가 돌아다니는데요? 이미 아니면 다 1시에 오늘 취지는 이 중앙동이라는 마을을 좀 다시 발견해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건배 행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비일상적인 것들이 돌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요? 빌릴 수 있는 것을 잘 빌려보자는 것이었고요. 이 모자는 고고미술사학과의 정장남인 전성우 군이 협찬해 주었습니다. 네. 판의 전환이라 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했던 거는 뭐 홍등가가 아니고 뭐였지? 유흥가 이미지인데 이게 판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의 흥을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저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유흥가가 말풀이라 하면은 그대로 이제 흥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앙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흥, 그런 거를 다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시고, 한쪽은 소설의 한 문단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동영상인데 그럼 한번. 네. 이제 그만. 어디 다들 가세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우와 좋다 이거. 원장이 네가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야. 와 진짜 짱이다. 수현이 책임대로 주고. 노란색이랑 예쁘지 않을까요? 뒤로 뒷걸음질치기 예쁜 사람만 나오게. 장소성이 모이는 하나의 집합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라서요.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 사진에다가 사람들의 추억, 기억, 환기되는 이야기들을 여기 적어주셔서 다 모아서 이제 집합을 만드는 거고요. 상체에는 저희가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의 중앙동에 대한 기억?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 멀리 도는 것보다 경사가 심해도 안쪽으로 가시고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전봇대들은 규격화되어 있고 구간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전봇대에 뭔가 도착하고 지나가는 마음 that you really, really wanna leave me just because of her. 안녕하세요. 이빔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건. 그건 넣어두고. 일단 소개.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퍼커션을 맡은 박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을 맡은 황다은이라고 합니다. 어쿠스틱으로 기타랑 원래 어쿠스틱이 아닌 노래를 저희가 편곡을 해가지고 오늘 기타 젬베에서 같이 노래를 부를 생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 1시 반부터 하늘 켜다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1시부터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실 비빔팀과 그다음에 참여자 중에 박상도 군과 기타 세션 이은성님이 같이 이제 공연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차가 여기 지나가니까 조금 앞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와주세요. 같이 들어요. Yeah, bubbling,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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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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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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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onight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We don't need your money, money, money.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And it's never ever required. Like I do. Can't let this go. Oh, oh, what can I say? I just... 모두에게 같은 아침 하지만 당신과 나의 다른 하루 같은 공간과 같은 하늘 아직 다른 같지만 네,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같은 공간과 같은 하늘 아래 큰 작은 같이 이 연주하고 계신 분은 하숙방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신혜환님입니다. 크림으로 살아있구나. 우와. 오늘 나쁘고 들어오지 뭐 안 돼. 예? 이거 손님들 내려오면서 아무도 못 오잖아. 그럼 장사지 망칠 일이 있나? 예. 삶의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을 번역하기 위한 문학과 예술 그런 어떤 차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컨셉이고 또 지향인데요. 저희 사실 이번에 이 하늘 켜다가 중앙동이라는 장소와 뭐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아닌 같은 삶의 일원으로서 만나고 싶다.
사실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전에도 죄송합니다. 이 중앙동의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들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하는 또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저희가 이제 환을 켜다라는 다소 이제 낯설은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주제를 선택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 뭐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보이는 걸까? 혹은 미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작업을 환을 켜는 오늘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중앙동에 접속했을 때 바로 이 앞 시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중앙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세계를 새롭게 발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만드는 작은 이야기, 작은 이미지, 작은 그림들 혹은 우리가 이곳에 오고 가면서 남겼던 수많은 발자국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문학이나 예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모두 마법사, 오늘 컨셉 마법사 약간 피를 나누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걷는 하나의 발걸음, 써낸 하나의 글들 이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가, 얼마나 많은 마술을 걸 수 있는가 그 힘들을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다 같이 느껴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좁잖아, 이거 원래. 안녕하십니까. 피차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라노 조작, 일상 조작단의 지영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을 보내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일상을 지정해 드리는 방식의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 간판 밑에 보이는 저 박스 안에 사진 조각이 한 장 들어있을 겁니다. 저 한 장씩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아까 나눠드린 가이드지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안에 붙이시면 되는데요. 일단 총 중앙동에는 총 4군데의 박스가 있고요. 거기를 한 군데씩 다 찾아서 그 가이드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거 안 보여. 나는 이렇게 좀 많이 되겠어. 안녕하세요. 17계단 팀입니다. 이 계단이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게 17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명을 17계단으로 지었고, 유흥가라는 이미지, 그 좀 퇴폐적이고 그런 이미지, 그런 환을 전환시키면서 지금 이 사진 찍으시는 분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자 실루엣이 그려진 사진이 있습니다. 유흥가에서는 이게 약간 좀 그런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자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중앙동의 사진들이 있어요. 한쪽은 소설의 한 문단, 그리고 이쪽은 시를 적으셨거든요, 개인 과제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흥가라고 하면 그 유흥가의 거리가 처음에는 그 유흥가가 아니었던 그냥 일상적인 장소였는데 유흥가라는 더 씌워진 장소성을 입게 된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도배한 거고요. 유흥하면은 그게 사전적 의미로는 유가 놀다 할 때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흥겹게 논다는 의미인데
그냥 사진을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성 실루엣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흥의 개념을 살릴 수 있는 사진들을 제가 찍었습니다. 총 59장, 원래는 총 60장인데 이렇게 잘라내다 보니까 59장이 됐고. 안녕하세요. 누군가 하면 저는 손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중앙동에서 일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의 손을 찍고 약간 좀 더 포인트를 주려고 흰 장갑에다가 그 손을 형상화. 저는 유흥가의 흥을 중앙동의 삶이나 생활의 터전없이 중앙동을 발견하는 지점에서 오는 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원사인하고 이 미러볼의 그 중앙동 각각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가게 간판들을 찍어가지고 하나는 만들었고, 하나는 중앙동에서 사람들이 직접 키우거나 안 그러면은 스스로 자라난 그런 식물들을 찍어서 이쪽에 담았고, 여기에는 중앙동에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경고문이나 하루의 기록. 네. 강미영입니다. 작품명은 먹고 가세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뭐 피곤한 일 이런 거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상자에는 이게 저희들 작품을 보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기 옷 모양으로 오려놓았거든요. 저걸로 쓰고 싶은 말 쓰셔가지고 말대줄에 걸어놓고 벗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중앙동에 한번 답사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떤 계단 하나에 꽂혔어요. 저는 그 계단을 보고 자꾸 내가 무슨 작품을 쓰든지 꼭 이 계단은 작품 안에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들어가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하는 시작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담아봤는데 이게 그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제 소설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담아봤고 요 바지가 제 소설 텍스트를 옮겨놓은 거예요. 인상 깊었던 무늬가 이 무늬라서 이 무늬에다가 제 느낌을 많이 써봤고요. 제 원 텍스트인데 여기서는 거의 저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이 길에 대한 묘사를 주로 쓴 것입니다. 네, 저는요. 그냥 뭐 전부 다 전부 읽어보지 않으시리라는 건 알지만 이거 보면 전부 다 징징거리는 거라서 설명하기가 싫네요. 그냥 직접 보고 뭐 욕을 하세요. 네, 저는 제 작품을 이제 나뭇잎에 담아서 켜켜이 쌓아가지고 나무를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여기 벗어 놓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했듯이 이게 원래 창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려서 중앙동 사진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 창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중앙동 이제 소통하시면서 느낀 점들 같은 거, 보고 싶은 것들, 평소에 뭐 힘들었던 점들 이런 거 여기 쓰셔서 같이 벗어 놓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제 원 텍스트를 빨래감에 맞춰서 치마로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데 좀 아이러니한데 좀 이게 그래도 베개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시간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이 그림을 택하게 됐냐면 이게 민들레인데 사실 제 시가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탑을 봤는데 그게 중앙동 탑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가면서 저기 이상이 있다 꿈이 있다 한데 막상 가니까 나이는 다 됐지만 독창하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표현했어요. 그게 이 민들레랑 매우 맞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민들레 그 그림 작품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시는 제 창작이긴 한데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걸러 가야 될 거죠?
내 차. 차. 이게 여기. 도와주래. 불교. 예. 가시죠. 어디에 여기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등대 정류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진짜 안 보여서. 나물 사. 우와. 여기도 맞아. 내 손이 다시 입으시고. 네, 현화된 일상을 노릴 때 이런 게 오히려 저희 작품 제목은 등대 정류입니다. 저희 작품 제목이 등대 정류인 이유는 저희가 층마다 다 호롱불이 등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지금 호롱불 밑에 각자 조 안에 작품을 이제 걸어놨는데요. 여러분의 선언적인 경험에 의해 또 다른 역할을 진짜시킬 수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스티커를 다 저희 이분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코멘트 종이를 나눠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사진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사진에서 한점 추억이나 한을 이제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저희 조는 그 인간형의 철제 마네킹을 그 기본 구조물로 사용함으로써 그 기본 철제를 개인의 환히 얽히는 아리아드네 예술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 텍스트가 이렇게 3대 뭉쳐서 저희 조원들 텍스트가 그 공통을 이루고 저희 개인적인 환이 그 전체의 환으로 바뀌는 걸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치마를 보시면 그 여기 코멘트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 코멘트를 적는 거는 들춰봐야만 남의 코멘트를 볼 수 있거든요. 색깔 보시면 저희 글이 전부가 있어요. 그런 거 써가지고 저희 치마가 휘날릴 수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쟁 때 이른바 문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밀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문화인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니까 그거와 동시적으로 같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게 그런 사람들 표현해내는 잡지와 신문과 글들을 만들 수 있는 인쇄소들이겠죠. 그런 인쇄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아마 영업을 하면서 여기가 인쇄 골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고 있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고 하는데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학생이 동네 쪽에 있었던 여학생이 부산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그 구간 요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려고 차장한테 세워달라고 했는데 차장이 못 들은 채 하고 이 여학생이 자기는 돈을 2배를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게 동아일보까지 소개가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전차 운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하는 설계자들에 의해서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고 점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실은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공간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공간 자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방식이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본인들이 했던 작업이 새로운 그러니까 땅을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확장해가는 과정인데, 이쪽 지금 동북 지역으로는 거의 땅을 만들면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은 150년 전에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새마당이에요. 1902년부터 1912년 사이에 한국 정부하고 일본 거르민단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여기 이제는 40계단 저쪽이나 40계단 남아시나 이런 쪽에서 인사한다고 땅을 샀습니다. 안에서 뻘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었던 근대적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서양적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건축물이 부산역 건물이고 세관 건물이고 부산 우체국 건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1910년대 이 새마당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자체가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도 보면 이제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눠져 있고, 3등석은 주로 조선인들 타는, 1등석은 주로 일본인이 타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부연락선도 1등석과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에 누가 탔는지는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조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내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이른바 이제 제국과 식민지라고 하는 그 위계관계가 철저하게 그런 근대적 문물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에 또 약간 옛날에 구장교라고 이야기하는 구부두가 있었어요. 거기는 목조로 되어 있어서 목장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일본과 조선의 또는 한국의 그 대운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도 커지면서 처음에는 한 200~300명 탈 수 있는 배가 45년 해방될 쯤에 들어오는 배가 2,000명이 타는 배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10,000톤급 이상의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전체를 점령하는 형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또는 조선이나 대륙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겠고, 조선인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이른바 도항, 일본의 상황에 따라서 도항을 금지하고 이럴 때는 부산에 그냥 눌러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명이 눌러앉는 경우도 생기고 했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산 안에 있는 항구는 일제시기에 다 만들어졌고, 70년대, 80년대 가야지 이제 그 자성대 쪽에 앞으로 탁 튀어 허치슨 부두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북한 재개발을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 다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부두, 4부두 쪽에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 저쪽으로 옮기는데 3부두, 4부두 담벼락 약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방식. 좀 남겼으면 좋겠고 있는 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대한 또 빌딩이 들어서는 형태로 바뀔 테고, 부산시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도 주요 넣으려고 뭔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말에 의하면 저기 있는 빨간 벽돌은 러시아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들고 와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고 근대적 건축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과 콘크리트 유리로 들어가 있는 다른 치장들이 별로 없이 이른바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부산 우체국은 저 건물이 아니고 또 저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그 뒤쪽에, 바로 뒷골목에 혹시 그 동양척식시대사 건물 감정학들이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나면 그거 비슷한 식의 건물이 저 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물이 있는 이 공간이 수상경찰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해양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수상경찰인데, 이 수상경찰은 뭐냐면 부두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제 시기는 함부로
들어오지도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겠죠. 집어넣치면 그 여권을 들고 게이트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일상 그런 것들을 한국의 굴지의 백화점 기업이 들어서 있는 백화점에 서 있어요. 근데 저 땅이 1936년부터 백화점이었습니다. 원래는 1915년에 미나카이라고 하는, 미나카이는 그게 삼중정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본에서는 그 상인을 우리로 치면 개성상인 같이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상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정착한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조선과 만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화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제일 먼저 대구부터 세우는데 부산은 1915년에 지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점은 광복로 안에,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미나카이 백화점 관련해서 한번 자료들을 훑어보게 본 적이 있는데 37년부터 45년 사이의 행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37년까지는 상품 팔기 위한 어떤 기획력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네온 사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 재밌는데 빨간 멜빵을 맨 아주 미소년의 남자 둘이를 앞에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7년부터 들어가면 잘 알다시피 전시체제로 들어가니까 백화점도 거기에 맞는 전시 기획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7년부터 45년 사이에는 거의 다 전쟁과 관련된 기업들. 이제 제일 부산에서 번화했던 게 저쪽 광복로죠. 광복로 초입에 백화점이 있었고 그 앞에 지금 저기도 좀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자리가 영화관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과 백화점이 앞에서 입구에서 딱 지키고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상점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각가지 어떤 기획들이 펼쳐지는데 여기도 보면 등 같은 거 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가 한 80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박앤 세일들을 계속 열어요. 봄, 가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말 박앤 세일. 한 달 정도 하는 박앤 세일을 여는데 그 가격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와 등의 향연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들 중에 한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제대로 내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의령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지금 정확하게 저도 보정이 안 되는데 옛날 건물이 12채씩이거든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같은 것들 참 제가 봤을 때 한성원의 부산 지점입니다. 한성원에는 엄청나게 친일적인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 한상용이 만들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충무동 쪽에 가다 보면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아파트 두 채가 남아있습니다. 네. 청풍장이라고 하는 아파트와 소화장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아파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모델하우스 만들고 전시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어떤 건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 부산 극장에서 내가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장소와 영상의 많은 차들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많은 차들이 이렇게 쌓이는 곳,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맨션, 한량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맨션입니다. 저희 한량맨션은 미래에는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는 맨션에 대한 애도 그리고 한량들이 모여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아프통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수상한 전봇대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 수상한 전봇대는 정식이 아닌
하면서 버린 기존의 전봇대에서 다른 방법으로 흐트러진 언어들을 붙이려고 하는 여러분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붙이셔도 돼요. 대전에 돈좀 제가 이거 한정 시선사에서 보였는데 이거 좀 빼주실래요? 숫대고 있었죠, 방금. 대박, 피리분. 이분은 하나씩. 합시다. 안 되겠죠? 그냥 안 붙이고 그림 그려도 돼요? 여러분이 어렵게 만든 저 즈음을 커진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우리 저 위에서 누군가 노래를 할 거예요. 같이 불러주세요. 상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 걸어 여수 밤바다 부산 밤바다 가로등 소리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